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이제 거의 가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2학기도 시작이 되었지만, 예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전까지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쌀쌀? 어쨌든, 살짝 추운 느낌의 찬 기운이 어쨌든 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학부모님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 절대평가 과목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들은 2학년 1학기 때까지고,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그 전공 선택 과목이라고 하나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절대평가 과목들이죠. 그래서 한 학부모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2 부모인데 애들 내신 성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과인데 2학기 상대평가 과목은 국어, 영어, 미적분, 확통, 정보 5과목이고 물투, 생투, 화투는 절대평가라서요. 상대평가 단순 등급이 제일 중요하고 과학 2 과목은 덜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과목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평가라도 상대평가처럼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Z점수라고 그래서 다시 환산해서 이 아이의 성적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실제로도 대학들은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도 상대평가처럼 다시 돌려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대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들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대평가라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은 학업 성취도가 A라고 그래서 A로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 학부모님 의대에 가려는데 아이 성적이 확 떨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대학들이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성적이 확 떨어져도 뭐 그냥 그건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과목들을 선택한 거냐 아니면 자신의 진로 선택 과목을 위주로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좀 더 유리한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래서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았느냐 아니면 자신이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1등급을 받았느냐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방법은 비록 내신 2등급 3등급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진로 선택 과목, 자신의 진로하고 관계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더 우위에 놓고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그걸로만은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적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떨어진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결국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학생부 교과로 갈 때는 내신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 과목을 더 내신 등급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업 성취도라고 그래서 그 학업 성취도에 그것에 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학생의 정확한 등급이나 내신을 산출해서 학생의 이제 역량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이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종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이유나 원인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납득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할 사항은 아닌 거죠. 또 그 본의 아니게 정말로 참 웃기게도 멘탈이 무너져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지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자신이 갈고 닦는 그 뭐죠? 그 꿈이나 진로, 뭐 특히 이제 의대나 간호학과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의대를 어디 가나 의사는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어느 대학을 들어가도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내신 성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의대를 포기하겠다라기보다는 뭐 조금 더 점수가 낮으면 뭐 치대를 갈 수도 있고 또 한의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학생이 개인적으로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갈 거야. 그러니까 대학의 인지도나 유명세만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대학 생활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그 학생이 취한 선택이 뭐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의대나 간호학과의 경우에 특정한 대학에 꼭 가야 되겠다고 싶으면 물론 그만한 노력을 해서 뭐 들어간다고 하면 평범하게 특별한 뭣도 없이 그냥 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 잘 준비돼서 갈 수 있다면 가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상담에 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간당간당한 경우나 못 가거나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오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제 오긴 옵니다만 일단은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아이가 꿈이 또 변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자신의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과목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가 난 A니까 뭐 90점 이상만 되면 뭐 A 받을 수 있어라고 그래서 그냥 90점 깐당깐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점에 육박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입시가 올해 입시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도 입시나 내후년도 입시 또 현재 중 3학년도 학생들의 대입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니까 사실 거의 완전히 바뀐다는 개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계속 틀어놨더니 이제 꺼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고1 학부모가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 관련한 책을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써져 있을 테니까요. 그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